안녕하세요. 스칼렛입니다. 오늘은 졸업 시즌을 맞아서 졸업 메이크업을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오늘 제가 하는 메이크업은 졸업식뿐만 아니라 졸업사진 촬영 시에도 유용할 만한 메이크업 팁들을 한번 들고 와봤어요. 저도 이제 졸업사진을 2번이나 촬영했던 경험이 있는데 샵에선 처음에 했었어요. 근데 샵 언니들이 메이크업을 잘 하시긴 하지만 제 얼굴을 100% 이해하고 계시진 못했고, 제가 평소에 화장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얼굴 고민들을 다 설명하면서 메이크업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 촬영 때는 제가 직접 헤어와 메이크업을 해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웠어서 오늘 그 팁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졸업사진은 누구나 다 잘 나오고 싶죠. 하지만 평소엔 잘 하지 않는 과도한 화장을 해야 되기도 하고, 또 사진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떻게 해야 잘 나오게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또한 그랬고요. 뭐 잘 모르겠다, 일단 찍고 사진관에 포토샵을 맡겨버리자 해서 포토샵을 맡기고 나면은 얼굴들을 다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예쁘게 나와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렌즈를 과도하게 낀다거나 아이라인을 너무 크게 그려서 눈을 과도하게 커 보이게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예쁨을 좀 더 살려서, 잡티 커버는 사진관에서 해주거든요. 근데 뭐 피부 질감이나 윤곽 표현 같은 건 직접 하는 게 더 사진에 예쁘게 나와요.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사진과 평소가 다른 팁들이 있어요. 졸업식에서도 사진 촬영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진을 잘 나와 보이게 하는 게 결국에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곧 졸업들이 속속 다가올 텐데 실패를 딛고 일어선 저의 경험담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예쁜 졸업사진 찍으시길 바랄게요. 우선 겔랑 란제리 파운데이션을 쓸 건데요. 손등에 덜어서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충분히 묻혀줍니다. 피부결을 따라서 가볍게 터치해가면서 얇고 균일하게 발라주세요. 저는 평소에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잘 쓰지 않는 편인데 란제리 파운데이션이랑은 브러쉬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붓자국도 잘 남지 않고 브러쉬로 발랐을 때 제일 자연스럽고 잘 발려요. 그만큼 가볍다는 뜻이겠죠? 브러쉬에 한 번에 많이 묻히기보다는 조금씩 얹어간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첫 번부터 커버를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겐 컨실러가 있잖아요. 파운데이션은 피부톤을 균일하게 만드는 단계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해주면 됩니다. 파운데이션 바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마가 참 광활하네요. 팁형 컨실러를 손등에 덜어서 브러쉬에 잘 묻혀주세요. 잡티를 간단하게 커버해주고 다크서클과 코 옆처럼 파운데이션으로 한 번에 톤 보정이 안 되는 부분들을 더 잡아줄 거예요. 만약에 사진 촬영만을 위한 메이크업을 한다면 잡티 커버보다는 피부 톤 보정과 질감 표현에 좀 더 신경 쓰는 편이 나아요. 잡티는 간단하게 포토샵으로 없앨 수 있지만 질감이나 톤 표현은 사진관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브러쉬에 너무 힘을 주지 않고 톡톡과 슥슥의 중간 정도 느낌으로 터치해 나가요. 공들여서 하는 화장의 기본은 무한한 인내심.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를 사용해서 균일하지 못했던 피부톤을 정성 들여서 정돈하는 것만으로도 고급스러운 피부 표현을 할 수 있답니다. 파우더로 유분감을 잡아줍니다. 저는 프레스드 파우더를 썼어요.
공들여서 얹었던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를 잡아주고 플래시가 터졌을 때도 기름광이 나지 않도록 하는 필수 단계예요. 제가 애정하는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저처럼 가루로 된 쉐딩 제품을 쓰실 거면 이 단계에 사용하시고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스틱이나 크림형 쉐딩 제품을 쓰실 거면 파우더 단계 전에 사용해주세요. 쉐딩을 하는 위치는 자신이 평소 사진 뽀샵하면서 늘 깎아버리는 그 부위입니다.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주세요. 저는 이마가 넓어서 이마에도 쉐딩을 해줘요. 돌려깎기 하는 것처럼요. 콧대는 턱이한 것보다는 약간 연한 색으로 표현해주세요. 역시나 평소 슥슥하던 걸 슥슥슥슥슥 공들여서 해주기. 좀 더 코의 모양을 디테일하게 잡아줍니다. 메이크업은 공들인 만큼 그 값어치를 해요. 음영 섀도우 제품으로 눈에 깊이감을 주세요. 저는 밋밋하게 생겨서 이 과정 생략하면 화장이 좀 달덩이 같이 돼요. 자, 이제 눈썹이 중요한데요. 펜슬로 모양을 따줄 건데 산을 좀 살려서 그려주세요. 오늘만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눈썹 산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에 일자 눈썹이 유행이긴 한데 시간이 흘렀을 때도 보게 되는 졸업사진 속 모습은 자연스럽고 예쁜 게 좋잖아요. 펜슬로 모양을 잡고 나면 아이브로우 케이크 제품을 사용해서 빈 곳을 좀 더 자연스럽게 메꿔주세요. 연한 색으로 전체를 쓸어서 원래 눈썹 숱이 많았던 마냥 표현해보고 좀 더 진한 색으로 뒷부분을 더 꼼꼼히 채워줍니다. 순간적으로 터지는 플래시에 가장 날아가기 쉬운 부분이 바로 눈썹 뒷부분이거든요. 저는 앞부분을 손가락으로 쓸어가면서 눈썹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어주는데요. 콧대 쉐딩 효과도 추가로 줄 수 있어요.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결을 정리해가면서 그려주세요. 파운데이션에 날아갔던 점을 다시 그려봅니다. 애매하게 가려질 거면 차라리 드러내버리죠. 삐아 미숫가루 아이섀도우로 눈에 깊이를 더해주는 베이스 작업을 해줍니다. 아까 음영 섀도우를 칠했던 것보다는 좀 좁게 칠해주세요. 눈 뒷부분과 눈 밑 꼬리 부분도 꼼꼼히 베이스를 깔아주세요. 벨레미의 테라코타 색상으로 약간의 불그스름한 기를 더해주고 오늘은 속눈썹 붙일 거니까 지금 뷰러를 찝을게요. 펜슬형 젤 라이너로 꼼꼼히 점막을 채워주세요. 이 작업을 잘해야 인조 속눈썹을 붙였을 때 동동 떠 보이지가 않아요. 갈색 섀도우를 얹을 건데 최종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눈 모양을 생각하면서 찬찬히 칠해주세요. 이때 너무 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자기가 가진 눈 모양을 살리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단계예요. 저는 뒷부분이 좀 많이 빈 느낌이라서 뒤를 강조하는 메이크업을 자주 하는 편이에요. 속눈썹은 요즘 잘 나오는 아리따움 제품을 선택했어요. 3, 4등분으로 잘라서 붙입니다. 이렇게 하면 통으로 붙였을 때보다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더 자연스럽고 눈도 편해요.
그리고 한 번에 붙이다가 실패할 확률도 적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이 승질나서 평소엔 속눈썹을 잘 안 붙여요. 핀셋으로 위치를 잡아서 얹고 살짝 마르면 손으로 눌러서 고정시켜주는데 자신의 속눈썹 최대한 가까이에 위치하도록 붙이세요. 다 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실 거예요. 자, 두 쪽 다 붙였어요. 완전 뿌듯. 뷰러로 한 번 더 찝어서 자신의 속눈썹과 인조 속눈썹의 각도를 맞춰주세요.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인조 속눈썹 붙인 곳의 라인을 똑바로 정리해주고 눈 모양을 보정해줄 건데요.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눈꼬리를 빼고 안 빼고 내가 느끼는 눈 크기가 다르잖아요. 하지만 과하진 않게 빼주세요. 너무 시커멓게 칠해버리면 나중에 혹시 포토샵으로 눈을 키울 일이 있어도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언더라인은 젤라이너로 그려주세요. 점막을 리퀴드로 그리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젤라이너가 훨씬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감이 있거든요. 그리기도 쉽고요. 3분의 2 지점까지만 그려주세요. 눈 앞머리 부분을 중심으로 밝은 컬러를 입혀주세요. 눈매가 시원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저처럼 미간이 좀 넓거나 눈앞 트임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 과정이 중요하고 이미 눈매가 시원한 사람은 패스해도 돼요. 미간이 좁은 편이신 분들도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한결 밝은 사람이 된 느낌을 얻을 수 있답니다. 아까 얹은 것보다 좀 더 진한 갈색 섀도우를 한 번 더 칠해주세요. 라인의 경계가 너무 또렷해 보이지 않게 하고 깊이감을 한층 더해주는 과정이에요. 여기서도 저는 뒷부분을 좀 많이 강조할게요. 얼굴이 갸름해 보이거든요. 라인을 그리지 않았던 언더 뒤쪽 부분도 이때 채워주세요. 여기를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에 따라 보여지는 눈 크기가 확실히 달라요. 새로 사고 처음 뜯는 바비브라운 마스카라예요. 마스카라로 자기 눈썹과 인조 속눈썹을 붙여주세요. 뿌리 위주로 발라주고 끝부분은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끝이 뭉치면 화장 떡칠한 것처럼 보기 싫어질 수 있거든요. 언더는 신경 써서 한 올 한 올 발라주세요.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면 공들인 화장을 한 것 같은 효과를 더할 수 있어요. 앞부분을 길게 표현하면 살짝 징그러울 수 있으니까 뒷부분 위주로 강조해서 발라주세요. 저는 블러셔를 쉐딩 라인의 연장으로 바르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불그스름한 효과 플러스 한 번 더 갸름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광대에서 끊지 말고 관자놀이 부분까지 연결되도록 자연스럽게 블렌딩 해주세요. 이렇게 칠하면 약간 성숙한 얼굴 모양이 돼요. 하이라이터 제품으로 콧끝, 콧등, 미건과 이마, 인중, 턱, 눈썹 및 눈 밑 등을 터치해서 더욱 입체적인 인간이 됩시다. 립은 코랄 핑크 계열이 좋아요. 자연스러우면서도 생기가 돌거든요. 손앤박에서 나온 립 큐브 제품이 칠하기도 쉽고 발색도 괜찮더라고요.
손으로 자연스럽게 펴발라서 전체적으로 발색을 해주고 경계는 남은 컨실러로 따주세요. 그리고 집에 굴러다니는 정체 모를 립글로즈를 발라줍니다. 이거 너무 좋은데 어디 제품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쉐딩 한 번 더 해줬어요. 저는 늘 갸름하길 원하니깐요. 머리를 해볼까요? 반묶음 머리처럼 해서 머리카락을 위아래로 반을 나눠준 뒤 위쪽 머리는 고정시켜줍니다. 밑에 머리를 4-5가닥으로 나눠서 간단히 말아주세요. 밑부분은 특별한 스킬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말아주셔도 돼요. 이제 그 윗단계부터가 중요한데 한번 쓱 쓸어서 머리의 끝컬을 만들어주고 다심할 때는 한 단 말 때마다 컬을 빼주세요. 이 과정을 반복하면 머리를 뱅뱅 꼰 것 같은 모양이 되는데 이 상태로 식도록 놔두세요. 훨씬 자연스러운 컬이 돼요. 고데기를 했다기보다는 드라이를 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어요. 처음에 적응하기가 어려운데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예쁘니까 계속 하게 돼요. 한 섹션씩 잘 나눠가면서 해주세요. 너무 적게 잡거나 많이 잡지 않게 천천히 해나가면 돼요. 저는 하다가 귀찮아져서 맨날 뭉텅이로 잡고 하다가 망할 때가 많아요. 머리까지 다 하고 나면 완성입니다. 렌즈를 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안 끼는 걸 추천드려요. 아니면 정말 자연스러운 렌즈로 또렷함을 살리는 정도로만 해주세요. 오래도록 사진으로 남는 순간들이니만큼 나중에 봤을 때도 자연스러우면 좋겠죠?